신탁의 시대가 온다. 100세 시대 메가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탁이 왜 100세 시대에 분명한 메가 트렌드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KB 하나은행에는 리빙 트러스트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전에 배정식 센터장이 계실 때 그때 신탁의 시대가 온다 이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나타난 신탁의 주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왜 100세 시대의 메가 트렌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요, 유스 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 영국의 토지 이용 제도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지정한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관리 또는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관청이나 제3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이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십자군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자신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미성년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한 후에 재산을 아들에게 줄 것을 약속받는 그러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 신탁 관련해서 현장에서 고객들 그리고 기업들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가족 간의 상속 분쟁에 대한 것들, 또 아무래도 재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그리고 직계 상속인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 요새는 치매가 걱정이 되는데요. 치매가 걸릴까 봐 고민이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암 같은 것으로 시한부 통보를 받았는데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완전하게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또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 이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이런 것들이 주요된 고민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CEO인 경우에 가업을 어떻게 잘 승계할 수 있을까? 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투자에 관한 것이 있을 때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노노상속, 즉 둘 다 부부가 노인이고 노인인 경우의 상속의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자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보다 더 오래 사시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자 어르신의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고민하는 것은 먼저 그 상속세와 같은 절세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 가족 분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어떻게 혼자서 노후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을지, 이러한 상속의 고민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변호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러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남기면 다행이지만 그 남기는 비율도 5% 미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이 잘 정리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분쟁 그리고 갈등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있는데요. 황혼 이혼도 있지만 또한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두 분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고민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부부 재산에 대한 약정 제도입니다. 이것은 즉 결혼하기 전에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부부 재산 약정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까칠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본인이 가진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의 배경을 보면요. 고령 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늘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증가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혼 재혼으로 인해서 가족 구조가 다변화되고 또한 해외에 있는 거주자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조카들에게 유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돼서 한 번 얼굴도 안 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줘야 되는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의 자산이 높아짐에 따라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법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또한 빠른 은퇴, 그리고 길어진 노후 등 사회적인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신탁의 대중화를 이끌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그러면
신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은행, 증권, 보험사, 부동산 신탁회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탁법은요, 2011년에 개정이 됐는데 조금 다양하지만 여전히 그 범위를 넓혀주는 것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욕구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융업을 하는 그 당사자들과 만나보면 그분들은 일단은 인력 구조도 굉장히 많지 않고요. 또한 금융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가 없기 때문에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탁 담당 부서에서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다 보니 자산 규모가 큰 일부 분들을 위한 신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대중적인 것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은 라이프의 삶의 이벤트에 있어서 최종 이벤트가 되고요. 이것은 100% 발생할 확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상속 이벤트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시기에 대상속 시대를 맞이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그 징후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신탁 활용을 통한 금융소외 방지 노후자산 관리라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100년 인생의 라이프 플랜 이벤트를 적어놨는데 본인의 주요 지출 문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뭐 여행도 가고 상속도 받고 셀프 장례도 준비해야 하는 것들, 그럼에 따라서 의료비, 자신의 간호 비용을 대야 되는 것, 또 자녀들이나 손자녀의 교육 비용을 대는 것 등등 이러한 이벤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단순히 유언장으로 하고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당신이 치매나 사고를 당해서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만 혼자 남았을 때 주변에서 듣는 수많은 가족 간의 분쟁, 갈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신탁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1인 가구라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점차 금융자산 보유자 비율을 보면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령자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본처럼 소위 고여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돈이 고이게 되었을 때 이 돈을 만약에 신탁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이전이 되고 혹시라도 기부와 같은 선량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당사자인 경우에도 신탁이라는 믿을 수 있는 투명하고 관리가 되는 시스템에 의해 사후 관리도 완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탁에는 그 금융회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구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외국의 사례나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 법으로만 해결하지 못하는, 특히 법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에 기초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투명한 이러한 신탁 제도는 앞으로 100세 시대에 100% 생길 이벤트의 확실한 미래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